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계속 악화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오르면 네. 기존 전세금에다가 플러스 월세가 붙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기본 시설이 망가졌다거나 이러면 임대인이 이거 알아서 너무 무서워요. 지금은 대출도 안 되지. 월세를 살 수도 없고 전세를 살 수도 없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릿지 JYP 박진영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현장에 나오는 날마다 이렇게 폭우라든지 강풍이라든지 폭설이 저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강남 부동산 시장 진단을 해봤었는데요.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 매매 시장이 좀 얼어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뭐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거래도 좀 주춤하고 그런 상황인데 월세 거래는 올 들어 좀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2019년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5만여 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6만여 건으로 늘었고 또 올해는 11월 말 현재 지난해 동기 대비 2,500여 건이 더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체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의 비중을 살펴봤을 때는 그 증가 추이가 더 뚜렷합니다. 2019년에는 28%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31%까지 증가했고 또 올해는 36%까지 지금 늘어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는 이 월세 거래가 그 6천여 건으로 굉장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순증 여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전세 중심의 시장에서 월세 시도를 이렇게 변화하는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월세 시장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 생생하게 한번 들어보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좀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서초구 반포동인데요. 학군 수요도 있는 데다가 또 재건축으로 인한 그 이주 수요들도 있는 곳입니다. 현장 이야기 생생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다 이제 월세화가 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 좀 체감하시는지. 이제 전세가 워낙 오르니까 네네네네. 전세금이 예를 들면 뭐 15억이었다. 그게 지금 현재 한 20억 이상 올랐으니까 최소한 5억에 대한 월세를 반전세화가 되는 강이 크고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외국인들을 이제 또 많이 이제 하는데 뭐 작년 말 연금마다도 한 100만 한 300만 원 정도 그래서면 지금은 450 이상 돌라고 하니까 또 왜 그러냐니까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5% 이상 못 올리니까 그렇게 하고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거는 뭐 거의 제가 실제 체감하기로는 한 8, 90%. 예전에는 뭐 월세 수요가 있고 전세 수요가 있고 따로 있었는데 기존 지금 전세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다 반전세를 받겠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정말 선량한 임대인 같은 경우에 그 내 돈 받아봐야 나무의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가끔. 거의 다 대부분이 반전세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고요. 또 그것도 이제 임차인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임차인도 내 집 있으면서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나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인쇄를 하는 거죠. 임대차 3법이 악영을 많이 미치는. 지난해 그 임대차 3법 그 시행을 하고 나서 전세 계약이 확 급증했나요? 네,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올해 이제 들어서는 그런 경우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건강보험료 엄청 올랐잖아요. 종부세 또 뭐 저기 재산세 이게 계속 오르잖아요. 올해보다 내년은 더 심해질 거라고 보잖아요. 그럼 또 월세화가 앞으로도 더 심해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현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악화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전세 시장 분위기가 좀 요즘 어때요? 전세 시장은 뭐 지금 현재로는 그 예전보다 그 물량이 조금 예를 들면 이제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워낙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비싼 가격에 도로 사람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약 처리되고 하는 건 아닌데 물량이 많다고 해서. 네, 여기는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입니다. 이 대치동을 비롯해서 일대 학군에 따른 전세 수요도 풍부한 곳인데요. 요즘 분위기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일단 보통 전세가 2년 텀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잖아요. 작년 대비 혹은 재작년 대비 지금 이 강남 개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 전세가가 올라갔어요. 한 2년 전에 9억 정도 하던 전세가가 34평 기준으로 전용 84 기준으로
9억 정도 하던 것들이 지금 17억, 16억 후반에서 17억 정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 9억에 거주하시던 분이라면 그 나머지 비용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증금 7억에 뭐 월세가 250에서 300 정도. 아, 그렇게까지도 내세요, 선뜻? 네, 선뜻 내지 못하죠. 선뜻은 아니죠. 네. 네. 네, 누가 그 돈을 선뜻 내겠어요. 그렇죠. 선뜻 내지는 못하나 네. 보통 이 개포라는 지역이 대치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 때문에도 움직이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못 움직이거든요. 네, 학군 수요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입자가 먼저 임대인한테 내가 지금 현 시세대로 올려줄 테니 우리가 계속 거주하면 어떻겠냐라고 역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이들 키울 때까지 이쪽 강남에 거주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중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죠. 쭉 그러면은 그 집주인과 이제 관계를 이어나가면 네, 전세 가격이 네. 올라갔기 때문에 반전세가 늘었어요. 네, 작년 지금, 대비 지금 네. 저희가 네. 양으로 봤을 때 네. 전세나 월세 물건이 2배 정도는 늘은 것 같아요. 아, 전월세 다 물건은 늘었어요. 근데 그 물건의 회전은 잘 안 되고 있죠. 충분히 가능하죠. 조금 월세를 껴가지고 전세 네. 보증금을 조금 네. 낮추는 식으로 해도 되겠냐 이렇게 거래되는 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있죠. 아. 네. 충분히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은 전세가 상승이에요. 전세 가격이 오르면 네. 기존 전세 오른 가격, 그러니까 기존 전세금에다가 플러스 월세가 붙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재작년에 내가 9억 전세를 냈으면 9억 전세 플러스 월세가 이번에는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보증금은 그대로 있고 임대인도 1주택자라 하더라도 종부세라든가 이런 부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세를 받아서 종부세를 내야 되는 생활비로도 충당하시고 그 다음에 세금도 내시고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출이 지금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저희는 봐요. 금리가 올라간 것도 있고요. 대출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아마도 또 정부 측에서 바라는 것도 이게 아닌가 싶어요. 못 움직이게 하는 거. 최근에는 이제 금리가 이제 3%, 4%대로 올라가면서 오히려 월세로 그냥 주는 게 더 나은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세입자라면 내가 그냥 월세를 내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뭐 5%로만 인상이 가능하니까 네네. 관리비를 대폭 늘린다던가 일반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관리비를 별도로 받을 수가 있죠. 다세대나 다가구나 임대인이 관리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아파트는 거기다 관리비를 붙이기에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인 경우에 수리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보일러는 기본 시설이잖아요. 근데 그 기본 시설이 망가졌다거나 이러면 임대인이 네가 알아서 고쳐. 당신이 알아서 고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2년 살고 정 떨어져서 나가게끔 만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소득공제는 이거는 이제 어찌됐든 양쪽이 협의사항이잖아요. 계약할 때 미리 얘기하죠. 요구사항들. 안 한다. 할 거면 하지 말아달라. 네. 집 공급이 적으니까. 그리고 서울에 지금 계속 모여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 전세값이 상승하고 예전엔 상상도 못할 정도의 가격으로 빌라들이 오르고 그렇게 진행되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될 것 같아요. 전세 손님이 없어서 월세 소득만 있는 거죠. 전세 대출도 받기가 힘들고 재계약을 하면서 사는 거죠. 갱신 청구, 월세 손님도 많이 없는 거예요. 한두 건이라고 보면 돼요. 먹고 살려고 하면 이제 없는 사람이 움직이니까 젊은 사람 위주로 해서 전세 얻는 것보다 전세 대출을 얻는 것보다 그냥 월세를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계속 전세를 줬었죠. 아주 예전에는 뭐 직접 살았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사 가고 나서는 계속 전세를 줬고, 얼마 전에 전월세로 계약을 했어요. 일단은 저희도 이제 재산세 납부가 부담이 돼서 월세를 좀 끼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3주택이긴 한데 종부세랑 재산세 때문에 결국 부담돼서 체감상 작년에 비해서 몇십 프로, 보통은 그렇게 크게 안 오르잖아요. 저희는 이번에 연장하는 상황이에요. 가고 싶어도 전세 물건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전에는 한 6억
8천 뭐 이 정도였었는데 네. 지금은 한 11억? 물건이 없고 네. 조금 평수 낮춰서 가려고 해도 그것도 역시 뭐 한 2, 3억 이상 올라버린 상황이고 이미 익숙하고 너무나 이 주거 환경이 바뀌면 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가능한 한 최대한 이제 여기서 좀 살아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너무 무서워요. 전세 시장이. 대출을 받아서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갚아나가면서 전세를 살고 이렇게 하면서 좀 자산을 불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출도 안 되지. 월세를 살 수도 없고 전세를 살 수도 없고. 한편 월세 거래가 늘며 관련된 문제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처하는 것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국토부에 물어봤습니다. 관리비를 좀 높여받는다든지 월세 소득공제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면 계약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좀 월세를 찾는 분들이 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 쪽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은 하고 있는데 이걸 사실 적발해낼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없고 월세는 진짜 4인가 4인 간의 계약이니까 힘들잖아요. 분쟁 조정이 통해서 이렇게 상담 받아보시라라고. 임차인이랑 임대인 간에 조율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분쟁위에서는 사실 파악을 해보고 당신이 사실을 좀 불리하다, 잘못 계약을 하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하면 결국은 그 내용 그대로 재판을 가더라도 동일하게 이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재판 단계 전에서 이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둔 거죠. 잘 해결이 되면 좋은 거고 네. 아니면 이제 소송으로 각자 민사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고 여전히 예금금리도 낮은 수준이라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고요. 이런 추세는 당분간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완전한 월세가 되기 위해서는 집주인도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전면 월세보다는 반전세가 당분간 유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자들의 소유에 관한 조세 비용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세금들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임대인들은 임차인에게 조세를 증가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현장 목소리 중심으로 해서 좀 월세 시장 변화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세값이 너무나 높아졌고 또 대출, 금리 상승 부담 등으로 인해서 월세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각종 세금 비용 마련 등으로 인해서 또 월세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 말씀도 들어봤는데요. 향후 2, 3년 중장기적으로 이런 월세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내적인 환경 변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개개인 각각의 상황에 맞게 잘 고려를 하셔서 좋은 보금자리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희는 또 여러분들에게 더 의미 있는 기획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